1948년 가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한평생 잊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교실은 감옥서나 마찬가지고 미꾸라지 잡던 이 꼬랑에는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쓰러진 장소라, 이 장소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이어진 침묵의 시간. 지금도 그분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솔직하니 기억조차 하기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려야 할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묻힐 뻔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70여 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날의 진실이 바로 섭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비극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수 중앙초등학교의 옛 이름은 여수 종산국민학교. 이름이 바뀐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김천우 씨의 기억은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식구가 이리 앉아있었어. 우리 식구가. 군인들이, 순경호 군인들이 초등학교 가서 모이라고 그래서 다 식구들이 다 왔어요. 이른 새벽, 자다가 끌려와 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총을 쏴니까 팩 오그라지고 절대 뒤로는 안 떨어져. 뒤로 안 자빠지더라고. 그걸 신기하게 내가 어릴 때라도 봤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민들은 계속 잡혀왔는데요. 운동장 계단을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는 공공장소에 전 시민들을 다 소집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조사했던 것이죠. 당시 여수시의 도심 인구로 보면은 약 5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은 100% 조사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졌고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머리 짧은 사람하고 난닝구가 군인 난닝구, 양말이 군인 양말, 무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어. 뚜렷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색출된 사람들은 벼랑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은커녕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즉결 처형과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승만 정권이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선포하던 시기, 제주도에선 이를 반대하는 4.3 사건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 중인 14연대에게 4.3 사건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14연대 군인들이 1948년 10월 19일 이제 명령을 거부하면서 봉기하게 되겠죠. 동족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정부 지시에 대항한 14연대 군인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2일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선포. 5일 만인 10월 27일에 진압군은 여수를 탈환했고 반군의 활동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시작되어 순천, 광양, 구례까지 진압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당국에서 조사한 여순 사건의 희생자는 11,131명. 이들의 억울함은 고스란히 유족에게 남겨졌습니다. 이정삼 씨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하루아침에 부역자로 몰려 학살당했는데요. 이정삼 씨는 그 당시 고작 7살이었습니다. 어려서 죽어넘게 배울 걸 못 배웠지. 첫째는 입을 것도 못 입지.
묵을 것도 마음대로 못 묵지. 나이 많이 자신 할머니 밑에서 컸어. 그 서럽게 컸네. 진실은 가려진 채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유족들. 누구에게도 그 비통함을 토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우리 막둥이 딸내미는 아버지는 왜 옛날 이야기를 좀 안 해주요 그래. 아 옛날에 이야기 할 것이 뭐 있냐. 응? 할 것이 없다.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국가 반역에 낙인이 찍힌 유가족들은 지워버릴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세월을 침묵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여순 사건 때 희생되신 경찰분들 혼을 모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탑입니다. 여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시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군경 또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데요. 14연대가 시내를 나와서 오면서 파출소를 점령하고 출동을 한 경찰관들이 오시는 분마다 방공호를 데리고 가가지고 싹 다 거기서 사살을 했습니다. 돌쟁이 아들은 경찰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지만 경찰 유족이라는 이유로 원망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간인과 군경의 유가족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는데요. 우리 경찰 유족들 대표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인 희생자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그랬으니까 주모자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2020년 여순 사건 발생 72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과 군경 유족들이 함께 희생자들을 충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반대와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산되었던 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건이라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건은 역사가 아니에요.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의 명칭에 사건이 들어간 역사는 없어요. 이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순을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2022년 현재 여순사건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인데요. 피해 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뿐만 아니라 직권 전수조사를 통해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상 규명이거든요. 여순 11구 사건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자 유족들 피해 신고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우리 그때 희생되신 분들,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이 또 희생자 유족 그 판명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담기 위해 여건이 안 되는 분은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간이 짧습니다. 이 시점에 해결치 못하면 영원히 미제의 어떤 숙제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세월 기다렸던 여순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그 마음들이 간절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백발의 노인이 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진실은 바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넋들이 조금씩 위로받게 된 지금, 앞으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